준산동 동아쌤입니다. 이게 동아출판사죠. 동아출판사 통합과학입니다. 통합과학. 근데 개념을 이것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요? 자습서에 있는 건데 이거 안에 있는 이거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자습서에 있는 그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읽으면 또 모르는 문장을 다 하고 그죠? 네.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고 틀린 걸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추가로 문제를 풀어야 점수가 나와요. 자, 요것만 다 하면 30점. 이 그림 다 이해하고 이거 하면 한 50점. 요거 문장까지 다 하면 60점. 문제를 요거 다 풀면 65점. 양이 적으니까. 근데 뭐 평가 문제집 문제까지 다 풀면 70점. 그 추가로 풀어야 80점 나와요. 8, 90점. 충고에서는. 근데 여기까지 다 하면 니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 80점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긴 해요. 이해를 다 하면. 근데 어쨌든 개념 정리해 줄게요. 그러니까 과학은 개념이 있으면 이 개념을 적용하는 걸 안 하면 수학처럼 공식은 아는데 문제를 못 풀겠죠. 그럼 과학하고 똑같아요. 원리가.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자꾸 틀려보고 문제를 외워요. 이 나와 있는 문제들을 몇 가지 외우면 점수가 나오죠. 이해됐어요? 그렇게 해요. 개념이 적용이 안 되면 과학은 점수가 안 나와요. 수학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 우주는 지부자의 집주자예요. 오, 집이래. 그럼 하나의 집 덩어리인가 보지. 그래서 우주가 여러 개 있다고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초기에 빅뱅으로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폭발.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최초의 자극이고 그 말씀으로 천지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빅뱅 바로 직후에 우주가 폭발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핵폭탄 몇억 개가 터진다고 몇십억 개 몇 조 개가 터진다고 쳐봐요. 그러면 급격하게 팽창하죠. 그러면서 열이 확 나죠. 그러면서 천천히 식어가면서 우주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입자라고 하는 것은 입자는 설립자의 그 하나의 아들 작자니까 서 있는 개별적으로 있는 거 이런 걸 입자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이게 원자가 아니라 분자는 성질을 잃지 않는 거고 분자는 성질을 잃지 않는 거. 그런데 이 분자 밑에 원자 단위로 잘라지면 성질이 다 똑같은 원자들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 원자를 핵으로 깼을 때 이 핵을 깼을 때 핵폭탄이 되는 거고 핵을 합쳤을 때 핵폭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핵을 또 이렇게 두 개로 짜갤 수 있는지는 몰랐는데 근데 입자 가속기라는 게 있어요. 엄청나게 학교 운동장 몇십 개 되는 거. 그 외곽에 돌려요. 작은 입자를. 그래서 충돌시키면 이 양성자나 중성자 이게 깨져요. 깨지면 잠깐 쿼크가 살짝 보였다가 사라진대요. 이해됐어요? 이 쿼크를 깨지는 못했어요. 아직도. 근데 또 깨질 것 같아. 내 생각에. 응? 100년 지나지. 얼마가 지나면. 근데 크기로 쳤을 때 요거는 뭐라고요? 10원짜리 크기만한 거고 요거는 먼지만한 거예요. 이렇게 가상으로 그렸을 뿐이지. 그러면 이 외곽을 얘가 도는 요거 근데 요게 돌 때 이렇게 이 위치를 돌아요. 이 궤도가 아니라 이 정도 동그란 위치로 했을 때 요걸 돌아요. 이렇게 요 위치. 그 첫 번째 위치에는 여기에 두 개만 있대요. 정원이. 가까운 위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치에는 두 번째 높이. 이거 뭐라고요? 높이라고 해서 준이라고 해요. 에너지 준이. 여기에는 8개가 꽉 차요. 처음에는 2개가 차고, 그 다음에 8개가 차고. 근데 궤도가 이게 선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 이렇게 돌아요. 어디 돌라고?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 위치를 잡으려면 어떻게 잡아? 먼지만한 건데. 잠실 운동장의 외곽의 먼지 한 개가 전자 크기고 그 잠실 운동장의 안에는 10원짜리
잠실 운동장에 10원짜리 딱 건너놓으면 그만한 게 핵 크기래. 핵 찾을 수 있어? 텅텅 빈 공간이야, 우주는. 그러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 쿼크가 지금으로 찾을 수 있는 거는 전자, 쿼크. 그럼 이 쿼크하고 전자도 또 깨질 것 같죠? 너무 조그만해서 못 깨. 먼지 깨봐. 안 깨지는 거야, 그치? 이 먼지, 그것도 크게 본 거지, 엄청나게. 왜? 전자가 요만할 텐데, 원자가. 그 한 개의 원자가 자세히 들어가니까 텅 빈 공간이라고. 그래서 공즉시색, 색즉시공이라 그래. 이렇게 딱딱딱딱 때리면 원자들이 뭉쳐있지. 이게 색이야, 색. 관계를 보는 거야. 근데 이걸 잘라 들어가면 뭐라고? 다 빈 공간이지. 자, 어쨌든 이렇게 쿼크가 모여서 뭐가 됐다고? 쿼크가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가 된 거야. 모인색. 이거죠. 중성자는 노란 게 두 개죠. 양성자는 새까만 게 두 개죠. 그래서 업 쿼크, 다운 쿼크로 나누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먼지만한 건 전자. 이렇게 뭐라고? 이게 기본 입자라고, 기본 입자. 이게 만들어져서 요것들이 딱딱딱딱 붙어서 전자, 양성자, 중성자들이 모여지고 그것들이 결합돼가지고 이 두 개가 결합돼서 원자 핵이 되고 이 바깥에는 전자가 도는 건데 신기한 거는 이게 조화를 이뤄서 중성자가 3개면 양성자도 3개고 전자도 3개라고. 이해되세요? 중성자는 중간이니까 0이고 양성자는 플러스 3으로 치면 전자는 마이너스 3이라고. 그래서 전기적으로는 다 중성이라고.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쿼크가 결합돼 있죠, 이거. 결합돼서 양성자. 쿼크가 결합돼서 이 두 개 쿼크가 결합돼서 중성자가 된다고. 그러면 이거 봐봐. 이거 2개, 3개, 2개, 3개. 오, 균형이 맞지? 이해됐어요? 양성자 1개 만들 때는 이렇게 돼 있다고. 중성자 1개 만들 때는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 중성자가 몇 개? 3개 있으면 양성자도 3개, 전자도 3개. 이거는 1개야, 1개. 그지? 이게 5개 있으면 이것도 5개, 이것도 5개. 근데 질량으로 치면 이건 먼지 질량이라 이건 빼고 이거랑 이거랑 합치잖아? 그러면 질량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응? 그래서 쿼크가 결합해서 양성자, 중성자가 생성되는데 전자는 처음부터 있었죠? 깨진 게 아니라 탄생 초기에 첫 번째 그러면 플러스도 1개, 중성자는 없어. 마이너스도 1개, 전자 1개 있는 거는 수소야. 자, 그러면 중성자도 2개, 양성자도 2개, 전자도 뭐라고? 2개. 그 2개 꽉 찼지? 이게 헬륨이야, 헬륨. 헬륨 가스 알지? 비행선 만들 때 넣는 거. 가볍죠? 수소도 가볍죠? 그래서 둘 다 기체야. 제일 처음에 첫 번째 게 만들어지고 이게 합쳐져서 이게 된 거야. 우주가 만들어질 최초의 약 3분 동안에 다다다닥 만들었대. 양성자, 중성자가 결합해서 헬륨의 원자핵이 되었대. 이해됐어요? 그런데 우주에서 수소하고 헬륨이 우주 전체에서 3대 1이래. 요게 이렇게 질량비로 1로 된 건데 수소에서 헬륨이 만들어진 거라고. 근데 남은 거 전부 하면 3대 1이라고. 자, 스펙트럼을 보면 스펙트럼이 뭐야? 연속으로 나오는 거. 스펙트럼 연속으로 나오는 걸 보면, 그러면 이걸 보면 빛을 통과시켜서 나눠서 보이는 거야. 연속으로 잘라서 분석해서. 그렇게 보면 우주의 수소하고 헬륨의 비율을 알 수 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는 에너지로, 이게 뭐라고 했어? 에너지 준이라고 그랬지. 에너지로 이게 파장을 보내. 모든 물질은 진동을 하고. 모든 물질은 뭐라고?
진동을 하면서 파장을 보내. 그래서 이 진동하고 파장을 체크하면 에너지를 알 수가 있어. 모든 물질은 진동을 하고 파장을 보내고 이 진동되고 파장이 되는 것은 빛이야. 그래서 이 진동을 검사해보면 두 개의 비율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서 이렇게 보니까 스펙트럼으로 우주 물질을 보니까 이거하고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상황을 보니까 순차적으로 이거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또 이거 보고 어떻게 알아? 별빛이 지금도 폭발하지. 폭발하면서 발산해서 나오는 빛들 있지. 그런 것들을 보고 새롭게 만들어진 우주, 이게 별들이 변화하지 점점. 그러면서 몇 년 동안 지나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걸 예측하고 계산해 보는 거야. 자, 어쨌든 그렇게 되면 수소가 제일 1번이야, 원자번호 1번. 그러면 헬륨은 2번이야. 근데 이거에서 점점 뭐라고?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핵에 묻혀 있잖아. 전자는 무게가 안 되니까. 점점 무거운 것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질량은 고유의 성질, 무게는 중력이 당기는 건데, 큰 별이 점점 만들어져.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냐? 수소폭탄 알지? 들어봤어? 그게 원자탄이야. 수소 핵융합으로. 융합을 해. 근데 수소하고 융합을 두 개를 하는데, 수소를 이렇게 몇 개를 뭉칠 때, 수소 한 개는 에너지로 다 발산해버려. 그게 E는 mc제곱이야. 많이 들어봤지? 아인슈타인이 이걸 계산한 거야. 그래서 원자폭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뭐라고? 질량이 뭘로 변한다고 나중에? 질량이 다 뭘로 변한다고? 에너지로. 이해됐어요? 수소가 핵이 융합하면서 융합할 때 중성자, 양성자 중에 일부가 에너지로 다 발산되고 사라져. 그러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된다고. 그게 수소폭탄이라고. 융합은 합치면서. 수소가 어떻게? 큰 별의 내부니까 엄청 뜨거운 온도에서 융합을 해. 굉장히 뜨거워야 돼. 그럼 융합을 하면서 헬륨을 만들어. 그러면 헬륨을 만들면서 자, 수소 한 개, 두 개 가지고 그러면 두 개 뭉치고 또 몇 개 수소가 뭉치면서 6개 뭉치면서 헬륨이 되면서 여기에 질량이 3이면 여기가 3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3개가 뭉쳐서 예를 들어서 3개, 4개 4개가 뭉쳐서 왜? 중성자, 양성자 이렇게 두 개, 4개 있어야 되지. 그러면 4개가 뭉쳐서 요게 4개가 뭉쳐서 요거는 딱 요거 원자번호 2번 중성자 2개 양성자 2개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요게 4개가 다 아니라 여기가 3개 정도는 질량으로 가는데 1개 정도는 에너지로 다 퍼진다고. 요게 1개는 에너지로 된다고. 여기 든 거는 그러니까 헬륨을 만들면서 요 앞에 나와. 앞에 나올 때 뭐라고 나오냐면 수소가 뭉쳤을 때 변하는 거. 수소가 뭉쳤을 때 핵에 있는 요소들이 변하는 거. 헬륨으로. 그랬을 때 하나의 질량이 사라지면서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해준다고. 자, 그러면 핵융합하면서 큰 에너지가 나오지. 또 융합 에너지가 있으니까 또 융합하지. 또 큰 에너지 나오지. 온도가 더 올라가지. 그럼 더 큰 에너지가 되지. 그럼 더 세게 뭉쳐. 점점 더 세게 뭉쳐. 그러면서 점점 더 무거운 것들이 내부에서 철까지 아주 무거운 것들이 생기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별이 있는데 수소가스만 있다가 이게 뭉치면서 뭐 생겼어? 헬륨. 그러면서 질량이 조금 소멸되면서 뭐라고 에너지가 크게 발생하지? 큰 에너지 때문에 헬륨이 더 많이 생기지? 더 큰 온도가 생기지? 더 무거운 게 생기지? 더 무거운 게 생기면 질량 소실이 또 더 많이 되지. 더 높은 온도가 되지. 점점 높은 온도가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 철보다 무거운 물질을 만드는 아주 뜨거운 초신성이 되면 별이 폭발해버린다고.
별이 팡 터지면서 에너지가 우주로 쫙 흩어지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철보다 무거운 물질이면은 철은 손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그림 할 때 뭐 보라고 그랬어? 만들어진 거 순서대로 수소, 헬륨,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나가서 여기에 이거 철을 만들면서 팡 터지면서 그때 순간적으로 터지면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을 거 아니야? 그러면 금, 구리, 우라늄 만든다고. 2단원까지 됐어요? 저번에 여기까지 수업한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출발은 뭐였어? 수소였어. 맞아요? 그런데 여기 봐봐. 헬륨은 수소원 양성자 한 개밖에 없죠? 전자 하나랑. 근데 헬륨은 하나, 둘, 셋, 네 개네요. 그러면 원자핵이 생겨야 되네요.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가. 그 온도가 뭐라고요? 10억 K도. 근데 여기서 뭐예요? 요거 얘기했잖아요. 똑같이 해서 이거 두 개랑 이거 두 개에서 뭐 해야 되나요? 그러면 양성자 2개는 수소에서 가져오면 되죠? 중성자 2개는 어디서 가져와요? 자, 양성자는 14개. 근데 헬륨 원자핵 생성우는 수소 원자는 12개. 이건 12개. 그러면 헬륨 원자핵 1개, 1개 만드는데 이거 2개를 썼는데 2개 중성자 있죠? 중성자가 어디서 나와? 흩어져 있는, 우주에 흩어져 있는 게 붙은지 아니면 이렇게 되면 되겠죠. 아까 말한 업커크 다운커크에서 이 커크를 이걸 깨버리면 요게 있잖아. 노란색도 검정색도. 그럼 요거 하나는 뭐라고? 싹 사라지고 이거 2개 있으면 되잖아. 중성자가 2개 있으면 검은 거 2개 하나고 이거 하나 나오지. 중성자에 이거라고 여기에서 양성자는 여기 하나 주면 되지. 중성자 요거는 필요 없어지지. 그럼 중성자에 있는 요것 중에서 필요한 것만 가져오면 되지. 그럼 이걸 깨버리면 되지. 그럼 나머지에서 깨지. 그럼 깨버린 거는 나중에 에너지로 확 없어지면 되지. 그런 식으로 뭉쳐야지. 어? 그게 여기에 나오는데, 여기에 우주에서 여기 뭐라고? 1초가 되기 전에 중성자가 여기 뭐라고? 양성자가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는 과정이 있대. 왔다 갔다. 비율이 거의 같대.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온도가 높아지면서 중성자 중 일부가 뭘로 바뀌어? 양성자로 바뀐대. 그지? 그러면 양성자로 바뀌려면,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이렇게 달라진다고. 그런데 그렇게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르면 이 쿼크가 재결합해야 되잖아. 맞죠? 재결합하면서 붙는 거는, 사용하는 거는 붙지만 안 사용하는 건 다 뭐 되겠어? 에너지로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 한 개 하나가 물질 자체가 뭐라고? 엄청난 온도의 에너지라는 거지. 쿼크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양성자 4개, 중성자 2개 비율로 이루어진 우주 공간에서 결합하여 원자핵이 생성되면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는 10대 1이 되고 같은 질량의 수소 원자의 질량이 약 4배가 되므로 질량비는 3대 1이다. 그래서 자, 이렇게 질량비로 얘기를 해주면서 숫자를 얘기를 해줬는데 문제는 뭐라고? 어쨌든 수소 덩어리들이 헬륨으로 합쳐지면서 뭐라고? 중성자, 양성자 뭉개지면서 핵을 만들었잖아. 핵을 만들면서 나머지들은 뭐라고? 에너지로 발산되면서 뜨거운 에너지가 남는 거지. 됐어요? 자, 그렇게 돼서 우주 공간에 흩어져가지고 먼지랑 이런 것들이 달달달 뭉쳐. 철도 만들어주고, 니켈도 만들어주고, 암석, 금속, 이런 거 만들어졌죠. 그걸 뭉쳐. 무거운 거 뭉친 거는 뭐라고? 수금지화야.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고? 태양의 먼 곳이죠. 가까운 곳은 에너지 크지.
뜨거운데 옆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무거운 게 있겠지. 먼 데는 가벼운 거 있겠지. 그러니까 먼 곳은 얼음. 메탄가스. 메탄이 메테인이야, 메탄. 수소, 헬륨, 가벼운 게 뭉쳐있는 거야. 그게 목, 토, 천, 해. 명왕성은 없어지고. 수금지화, 목, 토, 천, 해, 명. 이렇게 돼 있었잖아. 외울 때. 이해돼요? 뭐라고? 수금지화. 태양이 있죠? 태양 다음에 수, 금, 지, 화. 뭐지? 그 다음에 뭐라고? 목, 토, 천, 해, 명왕성. 없어진 거. 없어졌어요. 이 명왕성 있는데 행성 지위를 잃었어. 그래서 뭐라고? 수금지화, 목토, 천해, 명. 있는 순서대로. 먼 거는 차가울 수밖에 없으니까 가벼운 게 있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다 보니까 이것들을 수소부터 만들었다고 했죠? 원자 종류들. 응? 수소부터 치면 뭐라고? 수소 다음에 이렇게. 수소 다음에 헬륨. 1번, 2번, 3번 이렇게. 수소, 헬륨. 수헬리베 이렇게. 붕탄 이렇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 어쨌든 이것들이 원소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이거의 규칙성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주기율이라는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일정한 간격 사이사이로 주기적으로 연달아서 주기적으로 딱딱딱딱 하는 표처럼 나온다고 원소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중간중간 이거 밝혀주다가 이거 규칙성 이거 아냐? 하고 찾은 것도 있어. 근데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성질이 비슷한 게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면 이제 이 개수가 꽉꽉 차게. 네. 규칙성으로 주기적으로 뭐라고? 규칙성으로 규칙적으로 나타난다고. 그럼 주기적, 규칙적. 그러면 규칙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보니까 주기율이 그러면 주기의 비율 이걸 보자. 원소를 원자 번호 순서대로. 원자 번호는 뭐의 번호야? 원자. 수소 질량을 1로 잡았을 때 헬륨은 이렇게 1, 2 이렇게 양성자 개수, 중성자 개수 이게 1. 그죠? 원자 번호 1 제일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것대로 순서대로 쭉 배열한 거야. 원자 번호가. 그래서 배열해서 표로 딱 만들어 보니까 가로줄은 이게 뭐야? 이 가로줄은 이 첫 번째 줄은 이 주기율이라는데 이 첫 번째 줄은 이렇게 전자가 두 개가 꽉 차는 한 개는 아니면 두 개.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 수소, 헬륨. 껍질이 한 개야. 두 번째 줄은 껍질이 두 개야. 그러니까 여기는 2는 꽉 차 있고 원자 번호 3번부터 여기 8개까지 찰 수 있지. 그럼 3번부터 몇 번까지 있어? 3. 여기 봐봐. 그러니까 3번부터 몇 번까지 있어? 3번부터 8번까지. 아니지, 이게. 3번부터 10번까지. 이거는 1번부터 2번까지 있고, 요거는 뭐라고? 3번부터 몇 개를 해? 8개가 꽉 차면 10번까지 있어야지. 이해돼? 이게 2개 차고 여기 1개 찬 거, 2개 차고 2개 찬 거, 2개 차고 3개 이렇게 하면 2개 차고 8개 찬 거 그러면 10번이잖아. 그럼 3번부터 10번이요. 그 세 번째 줄은 보니까 1개, 2개, 3개가 돼 있어. 그러면 2개하고 8개는 꽉 차 있고 벌써 여기 1개짜리도 있고 1개짜리부터 8개짜리까지가 있어. 그럼 몇 번부터 몇 번이야? 10번부터. 아니지, 28. 11번부터 몇 번까지? 10? 9번. 8번. 28, 8이니까 18번까지 있는 거야. 이걸 일주기라 그래. 그러면 원주 할 때 알아?
원주율, 원둘레, 원주율 할 때 주기야. 이거는 한 개, 두 주기, 3주기. 원주가 하나라고 1주기. 이거는 2주기. 이거는 3주기. 그 다음에 4주기. 그런 식으로 이 줄이 있어, 가로줄은. 됐어요? 그러니까 주기율에 들어가는 원자번호를 배열하니까 가로들은 뭐라고요? 주기. 동그라미, 원주율 하는 것처럼. 응?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세로줄은 이렇게 첫 번째 1번 줄을 쭉 보니까 이 제일 쪽으로 요거는 한 개짜리 있고 두 개짜리 있지.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여기는 한 개짜리, 두 개짜리지. 그럼 이 밑에는 전부 다 뭐라고? 제일 첫 번째 이 제일 외곽에 이건 한 개 있지. 요것도 한 개 있지. 이것도 한 개 있지. 이건 한 개짜리. 외곽이 한 개요. 제일 외곽에 있는 전자 개수가 한 개. 두 번째 줄은 두 개. 두 개. 제일 끝 줄은 꽉 찬 8개. 이해되세요? 여기가 끝줄이 꽉 찬 거라고 하면 주기율법 봐봐. 여기는 한 개, 맞아요? 여기는 두 개. 여기는 세 개. 여기는 네 개. 맞으세요? 여기는 네 개. 제일 외곽이. 외곽이 네 개요. 최외곽에 있는 전자가. 여기는 18개. 8개. 10개는 28로 차니까. 그러면 자, 똑같이 8에다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런데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부칙적으로 들은데 이렇게 2 찼지. 그 다음에 여기에 8이 있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2, 8 이렇게 차면 원자가 이렇게 들어온 거 그림 안 봤어 이렇게? 봤어요. 이 높이를 같아 똑같아? 같아. 같지? 그러면 이렇게 18개를 차도 되잖아. 네. 됐어요? 그러니까 제일 끝에 거만 봐. 그러니까 무조건 찰 때는 어떻게 찬다고? 2, 8, 8로 찬다고. 숫자가 나오면 그것도 288로 하라고. 그게 뭐라고? 발족자. 제일 끝에는 뭐였냐고. 주기도 그러면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주기는 동그라미가 개수. 그러니까 동그란 개수가 계속 늘어나는데 여기 봐. 몇 주기까지 있어? 7주. 7주기까지 찾은 거야. 이 밑에 있는 것도 뭐예요? 뭐라고? 이거는 요 밑에서 특수금속으로 여러 가지로 도는 거. 이게 안 나와. 안 배워. 고등야정에서. 요것도 잘 안 배워. 자, 그러니까 뭐는 알 수 있어. 여기에 보면 가로줄은 뭐라고? 가로줄은? 가로줄은 뭐라고? 동그라미. 주기. 가로줄은 뭐라고? 주기. 동그라미. 밑으로 갈 때로 밑으로 갈수록 동그라미가 많다고. 세로줄은 뭐라고? 제일 바깥에 있는 요거 개수. 전자 개수. 됐어요? 여기 이거 봐봐. 이거 몇 번이요? 원자번호가 9번. 9번? 네. 9번 하면 몇 개 해야 돼? 두 개. 28 이런 걸로 해봐. 9번이면 뭐야? 28. 8. 9번이면 첫 줄은 뭐라고? 2. 그 다음 몇 개 해야 돼? 8. 2 아니라 7. 7쪽이지. 그러면 7이라고 써있어? 17이라고 써있지? 7, 17 둘 중에 하나 써있지? 네. 7. 그래서 7쪽이라고. 족이. 최외곽 존자가 몇 개냐고. 이거 17개잖아요. 그럼 10은 27, 287 하면 되잖아. 28하고 27이에요? 아니면 무슨 소리? 자, 9번이 27이지. 네. 그러면 17은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2하고 8하고 네. 몇 하면 돼? 7. 7쪽이잖아. 아, 같은 7쪽이라서? 어. 그럼 7쪽에다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근데 이 7쪽과 17은 아까 그러잖아. 한 바퀴 도냐, 두 바퀴 도냐, 이렇게. 이거 얘기해줬잖아, 이거. 이거는 식으로 어떻게 써요? 아? 이거는 식으로 어떻게 써요? 여기 2개 돌리고, 여기 8개 돌리면 되잖아, 10.
2개 돌리고, 네. 8개 돌리고, 여기다 7 돌리고. 두 개 돌리고 두 개는 못 돌려요. 아? 두 개 돌리고 두 개 돌리고. 2개 가운데에서 돌리는 건 없어. 이거 1번밖에 없어. 있을 거야. 잠깐만. 자, 이것까지는 지금 하지 말고, 그렇게만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여기 나온 숫자를 딱 하나만 기억하라고. 다음번에 다른 걸 하고. 뭐만 기억하라고? 2하고 8 채워. 숫자가 10 넘으면. 그래서 이거는 뭐야? 17은? 7쪽이지. 7쪽. 네. 이거는 뭐야? 7쪽. 7쪽이지. 그럼 9도 여기로 가도 되지. 근데 이거를 여거라 어떻게 한다는 거잖아. 그지? 나중에 화학 선생님 물어봐. 근데 이 과정은 안 나오거든. 지금 배우고 싶으면 물어봐. 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요거만 하나 알면 돼, 일단은.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 족은 뭐라고? 최외곽전자. 주기는 뭐라고? 동그라미 개수. 자, 그러면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는 뭐냐? 요 표를 봐서 이 표를 만들고 나니까 이런 특성이 있대. 이 색깔은 딱딱한 금속이에요. 네. 이거는 비금속. 금속이 아니래. 그럼 금속이 아니면 뭐야? 기체나 액체. 이거는 뭐라고? 중금속. 중금속이래. 이 제일 끝에 거 뭐냐, 이거? 이 끝에 거. 비냐? 브롬? 붕속. 붕속. 그 밑에 거는 뭐냐, 이거? 규속. 요거. 비속. 아, 비소. 그러면 약간 액체성, 금속도 아니고 액체성 있는. 이거는 뭐라고? 딱딱한 금속. 요거는 뭐라고? 약간의 액체성. 요거는 뭐라고? 기체성. 이해됐어? 그러면 금속 느낌이 나는 거랑 비금속 느낌 나는 거랑 또 뭐라고? 준금속 느낌 나는 게 있지? 그 성질이. 금속 원소는 열과 전기를 잘 전달하는데 전기 잘 통하잖아, 금속에. 열도 잘 통하고. 주기포의 왼쪽 가운데에서 부분. 왼쪽, 맞아? 왼쪽과 가운데. 자, 비금속은 대부분 열과 전기가 잘 전달하지 않아. 기체니까. 그럼 오른쪽 맞아? 자, 원자, 전자. 전자를 구성하는 전자 중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 껍질에 있는 거. 그치? 자, 여기 2개고, 여기 8개인데, 여기 바깥에 하나, 둘, 셋, 4개가 있다고 쳐봐. 이걸 뭐라 그래?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 껍질에서 화학 결합을 할 때 이게 쓰이지. 그래서 원자과 전자라고, 이거를. 화학 결합이 뭘 결합? 원소랑 원사랑 결합해. 원자랑 원자랑 결합한다고. 자, H2O가 수소 원자 2개랑 산소 원자 1자랑 결합해서 뭐가 됐어? 물 분자가 됐어. 지금 우리는 뭐 배워? 원자 번호를 배우지. 자, 수소 원자가 여러 개 있다. 그걸 원소라고 그래. H2O는 뭐라고? 화학 결합을 해서 완전히 결합해서 H하고 O를 띄려면 전기 분해를 해야 돼. 이게 결합돼서 뭐가 됐어? 새로운 물질이 됐어. 그런 걸 화학 결합이라고 그래. 됐어요? 자, 다음에 일족 원소 중에서 수소는 첫 번째니까 빼고 나머지 리튬, 나트륨, 칼륨. 이게 뭐라고?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요 3개. 요걸 뭐라고 한다고? 알카리 금속이라고 한다고. 자, 17쪽 원소 중에서 플로린, 염소, 브로민을 할로젠 원소라고 그런다고. 여기 뭐 있어? 어디 있어? 17쪽은 요 끝에, 제일 끝에. 뭐라고? F가 플로리온, F, 플로르. 염소는 CL이야, CL. 브로민은 BR이야. 요 3개를 뭐라고 한다고? 할로젠 원소. 왜 그렇게 얘기한다고? 이 원소가 특성이 비슷하다고. 요 3개. 요 3개.
여기는 뭐라고? 17번. 여기는 뭐라고? 1번. 1쪽. 자, 다음. 그러니까 화학결합은 원소와 원소가 결합하는 거지, 화학 원소가, 원자가. 원자가 그럼 왜 화학결합하냐? 왜 결합하냐? 이 제일 바깥에는 몇 개가 안정적이라고 했어? 제일 바깥에. 정원이 몇 개라고? 8개. 그지? 너 4개 있어. 나 4개 있어. 너 결합하고 싶어? 안 결합하고 싶어? 결합하고 싶어. 그래서 화학결합하는 거야. 나는 1개짜리인데 너는 7개짜리요. 그럼 나 들러붙고 싶어? 안 들러붙고 싶어? 팍 들러붙는 거야. 그 개수가 이렇게 8개 짝이 보수가 되는 거는 탁탁 달라붙어. 엄청 잘.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원자들은 화학결합을 통해서 바깥 전자 결합수가 18조. 그러니까 8로 딱 만들어지려고 그래. 안정되게. 자, 내가 9개야. 9개. 그러면 내가 몇 개냐면 11개야. 11번. 2개 하고 8개 찾지. 이제 하나 남았지. 이 새끼 어떻게 하고 싶어? 버리고 싶지. 버려버리면 어떻게 돼? 나는 전자는 10개가 되고 양성자는 11개가 되지. 네. 그러면 마이너스 10하고 플러스 11이니까 플러스 1로 보이지. 네. 그거야. 그게 이온이야. 마이너스가요. 마이너스로 되든 플러스로 되는 게. 자, 어떤 거는 7개야. 그럼 어떻게? 하나 훔쳐오고 싶지. 하나 차면 되니까. 하나 끌어와. 그럼 마이너스가 더 많지. 그래서 마이너스로 쓰는 거야, 그거는. 자, 이런 것처럼 어쨌든 뭐를 꽉꽉 채우고 싶어해? 8을 채우고 싶어요, 8. 그래서 화학결합을 해. 자, 이온결합은 뭐냐?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가 2개가 결합해. 예를 들어서 NH 플러스인가? 이렇게 하든지. H는 어디 있어? 여기 있지. N은 어디 있어? 질소. 여기 있어? 그럼 요거 색깔?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여기 예시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놈하고 여기 있는 놈하고 하나가 결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원소 플러스가 되든지, 어떤 원소 마이너스가 되든지 이렇게 결합을 해. 이해됐어요? 결합을 한다고요? 2개가 합치는데 아까는 8로 꽉꽉 채운다고 그랬잖아. 근데 못 채우고 A, B가 2개 잘 붙거든. CD도 잘 붙고. 근데 이렇게 붙는데 이렇게 플러스가 되면 여기서 양이온이 많아, 전자가 많아? 양이요. 양성자가 많은 거야, 한 개가. 하나가 더 많다, 양성자가. 그러면 전자를 하나 띄워준 거야. 2개가 더 많다는 건 어떻게? 그러면 여기에 AV의 2 플러스라고 쓰면 돼. 지금 니네 이거 힘들게 설명하는데 이거 중학교에 나오거든? 중학교에 나오거든? 중학교 거 다시 해주고 싶어. 됐어? 네. 그걸 뭐라 그래? 이렇게 플러스면 양이온, 이렇게 마이너스면 음이온. 이걸 뭐라 그래? 이온 결합이라고 한다고. 자, 금속하고 비금속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봐봐. 어떤 거랑 뭐라고? 이거는 A는 만약에 예시를 갖다가 써놓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H2O도 똑같아. 봐봐. 아이고. H2O면, 그러니까 산소가 있는 거야. 그리고 H가 있고. 그럼 HH하고 이렇게 붙거든? H2 개지. O 하나지. 이렇게 결합되거든? 그러면 이 O는 얘가 하나 여기다 주고 여기 하나 줬지. 그럼 최외곽에는 몇 개일 것 같아? 2개가 달라붙었잖아, 여기. 네. 그럼 6개짜리일 거 아죠? 뭐가요? 얘가 6개가 있으니까 한 개 플러스가 붙었지. 최외곽에 몇 개가 있을 것 같냐고. 산소가.
6개가. 그러니까 산소 하나가 둘러붙어, 여기. 수소 하나가. 여기다 수소 하나가 둘러붙어. 뭐가 6개짜리야? 최외각 전자가. 6개 치면 수소한테 하나 전자 빌려오고, 수소 1개 있는 거 빌려오면, 딱딱 붙지. 그럼 6개 하면 8개가 다 차지. 그러니까 이 산소는 최외각이 6개일 거라고. 그래서 산소는 226이든지 아니면 286이든지 원자번호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지? 그러면 원자번호 8번이든지 원자번호 16번이어야 된다고. 한번 봐봐. 산소 몇 번이야? 5 어디 있어, 산소? 여기는 N 옆에 몇 번이요, 그러면? 몇 번이요? 16. 그러면서 몇 번이요? 8번. 8번. 그러니까, 26이네, 이번에. 원자번호 8번이네. 8번인데 어디다 써있어? 16에 써있네, 16쪽. 그러면 286이라는 거야. 어? 그러면 286. 어. 근데 26이라고, 26. 모양새가. 자, 어쨌든 뭐라고? 음이온 양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붙는 거고,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소 사이에 서로 전자를 공유해서 결합한다. 그게 아까 그랬어. 예를 들어서 탄소 같은 경우에 탄소는 금속이요, 비금속이요? 탄소요? 금속 아니에요? 금속. 탄소는 금속이냐? 여기 그러네. 그지? 그러면 공유결합은 뭐냐면 이거는 뭐라고? 금속 비금속이지. 비금속끼리 이게 어떤 거하고 어떤 거하고 얘는 2개 모자라, 얘도 2개 모자라. 그럼 어떻게 되지? 내가 너 2개 주고 나한테 2개 받고 하면 되지. 뭐가 두 개인지. 자, 나는 몇 번이냐면 이 최외각 전자가 비금속인데 최외각이 예를 들어서 6개라고 쳐봐. 제가가. 나도 6개라고 쳐봐. 그럼 이게 2개 졸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얘는 2개 모자라지. 네. 그러니까 이 2개를 갖다가 얘랑 같이 써. 같이 연결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런 다음에 얘도 얘한테 2개를 주면 되지. 같이 쓰면 되지.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를 공유하면 되지. 그러면 이쪽은 몇 개 있어? 4개 있지? 이쪽도 4개 있지? 그럼 이 동그라미 8개, 이 동그라미 8개지? 이거 공동 소유하면서 8개를 만들었지? 이게 공유였다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어? 자, 그래서 이 앞에 거를 다 하나 다 일일이 다 설명한 다음에 이걸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일부러 이걸 한번 설명해 주는 거야. 왜? 가운데 있는 걸 보면 이걸 하나도 모르겠기 때문에. 에? 다음에 또 설명해 줄 거 나오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온 결합은 뭐야? 금속하고 비금속을 뭐라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온 상태로 결합시키는 거지. 어때? 이온 상태로 결합시키는. 금속, 비금속. 여기 써있잖아. 뭐라고? 금속, 비금속을 주고받아 양이온, 음이온이 되어서 결합시키는 거. 됐어요? 자, 그러니까 금속, 비금속인데 요걸 줘. 요걸 받아. 얘는 주고 얘는 받고. 그렇다면 얘는 주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전자를 주면 뭐야? 마이너스. 그게 뭐냐고? 플러스. 줬으니까 이게 양이온이 많으니까 플러스. 받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고. 전자는 마이너스라고. 뭘 줬는데? 전자를 줬. 전자를 받으면 전체가 뭐냐고. 마이너스가 하나 들으니까 마이너스. 전자를 주면 플러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상태에서 개수가 맞으면 딱 결합한다고. 됐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 이온 결합. 이온 결합을 하면 여기에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했죠? 그래서 금속이 있으니까 전기가 잘 통한다고.
대부분 고체라고. 근데 공유결합을 하면 이렇게 두 개 공동 소유하면서 결합한다고 했죠. 전자를. 물에 녹아도 전기 잘 안 통한다고. 이건 통하고 이건 안 통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고 해서 공유결합할 때 이거는 비금속이지 금속이 아니지. 그럼 기체일 가능성이 있든지. 그러니까 기체나 액체나 기체라고. 대부분이. 됐어요? 어?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하고. 다음번은 저 위에는 뭐였어? 화학. 그러면 이거는 뭐겠어? 지각, 이런 거. 지구과학. 자, 뭐라고? 지각. 땅의 껍질이 만들어졌어. 생명체도 만들어졌어. 이걸 뭘로? 지구 만들 때 뭐? 화학에서 우주 폭발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런데 제일 많은 게 산소, 규소. 규소, 모래의 종류. 산소, 알루미늄, 철 등의 원소로 만들어졌다고. 땅은. 생명체는 탄소. 사람을 다 태우면 뭐만 남어? 숨만 남어. 그 수술 뭉치면 뭐가 돼? 다이아몬드가 돼. 그래서 사람 다 태워가지고 조그마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서 걸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 애견 같은 거 태워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수소, 산소, 질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게 뭉쳐가지고 단백질도 되고 포도당도 되고 여러 가지로 변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일 많은 게 뭐야? 규소하고 산소죠. 규산염, 규소산소염. 규산염 광물, 지각을, 땅을 만드는 원소 중에 가장 많대. 뭐랑? 산소와 규소래. 그지? 요게 산소, 요거 규소. 그랬잖아. 산소, 규소. 됐어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금속이 아니야. 금속. 철은? 금속. 그래서 금속으로 이루어진 광물. 로 지각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됐어요? 자, 하나의 규소가, 규소는 뭐야? 번호가. 규소 어디 게 있는데? 그냥? 잘 찾네? 규소가 4개의 산소랑 결합한대. 화학 결합한대. 이해됐어요? 규소는 4개의 산소래. 그럼 산소하고 규소하고 어떻게 되겠어? 규소 가운데 있고, 규소는 영어로 뭐냐? SI. 그러면 SI가 있고, 여기에 산소 O 이렇게 되겠네? 이해됐어요? 이렇게 가운데 있고, 이렇게 산소 4개로 구조되는 이게 정사면체라고. 그러면, 정사면체는 뭐냐? 이게 정사면체. 이렇게 삼각형 되고. 그럼 하나, 둘, 셋, 4개지. 이 가운데 뭐가 있다고? 규소. 그럼 산소가 어디 있다고? 1개, 2개, 3개, 4개. 이해됐어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규산 기본 구조는 철, 알루미늄 등 다양한 원소와 결합할 수 있으며, 요게 철이나 알루미늄과 결합한대. 그래서 다양한 구조를 이룬대. 그거에 따라서 뭐랑 결합했느냐에 따라서 감남석, 휘석, 각섬석, 흑모라는 이름으로 불린다고. 됐죠? 다음은 탄소. 제일 많은 게 뭐라고? 탄소라고. 탄소. 산소, 수소, 질소. 이거 생명체에 다 있다고 그랬죠? 아까. 이게 탄소가 다른 일정한 규칙성에 따라서 모양새가 사슬 모양으로 만들든지 가지 모양으로 만들든지 고리 모양, 이게 모양에 따라, 이게 뼈대야. 이런 뼈대에 따라서 단탄지, 탄수화물, 탄단지, 탄단지. 단지가 탔다고. 단지탄. 이게 3대 영양소가 만들어지는 거야. 핵산도 만들어지고. 됐어요? 자, 그런데 생명체의 구성, 크고 복잡한 물질을 만들어 뭘 결합해서?
이런 탄소 결합물, 사슬 모양, 가지 모양, 고리 모양들을 가지고 복잡한 거를 덩어리를 만들어. 근데 여기에 기본 재료는 단위체래, 기본 재료는. 어떤 거야? 탄소, 수소, 산소 등의 여러 원소로 구성된 단위체, 단위체들을 만들어. 단위체가 뭐냐? 이런 거. 포도당, 녹말. 근데 포도당은 커. 포도당 작은 거. 요 단위를 가지고 결합을 하면 얼마큼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 이렇게 결합하는 방식, 구조와 특성에 따라서 이게 다 탄수화물 이름이요. 이해됐어요? 그럼 탄수화물 이름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으면 단백질 이름도 여러 가지 있겠네요. 탄수화물 이름이 있으면 단백질도 여러 가지 있겠네요. 지질도 여러 가지 있고. 됐어요? 그랬을 때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래. 얘는 탄수화물 뭐라고? 포도당이고. 얘는 아미노산이래. 아미노산의 종류, 개수, 어떻게 배열했느냐에 따라서 단백질 종류가 다르다고. 이해되세요? 근데 이게 아미노산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배열의 순서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입체 구조로 다양한 구조를 갖는다고. 자, 기능은 뭐라고? 생물체를 구성한다. 뼈대, 그지? 생리작용한다. 생리작용, 효소 같은 거. 효소는 단백질로 만들거든. 소화효소, 이런 거. 자, 단백질에 다양한 기능이 있어서 독특한 이것도 입체 구조가 있다. 됐어요? 됐죠? 그러면, 탄단지 빨고 핵산은 뭐예요? 이거 사슬 구조. 사슬이 뭐예요? 쇠사슬. 거기에 인산이나 당이나 염기로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단위체를 만들어. 이걸로 뭐 만들어? RNA, DNA. 한 개는 RNA. 두 개 이렇게 꺼진 거 본 적 있지? 이렇게 껴진 거. 그게 DNA, 이중나선에. 그러면 유전 정보를 저장해, 단백질에다가. 단백질도 합성하고 유전 정보 저장해. DNA 구조는 뉴클레오타이드. 이게 뭐라고 해서? 핵산. 핵산의 단위체. 그 단위체 뭐 있어? 포도당, 아미노산. 또 뭐 있어? 뉴클레오타이드. 이해됐어요? 그래서 사슬로 마주보는 회전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마주보는 끼리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휘지. 여기 이렇게 짝을 짓는다. 그렇게 보면 나중에 이거 보면 짝짝짝짝 이렇게 맞춘다고. 됐어요? 서로 결합하는 거라.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단백질 나오고 지질은 없네. 안 나왔네. 지질은 기름기네. 자, 우리 생활의 신소재 새로운 소재인데 기존 재료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거 뭐 없을까? 새로운 거. 초전도체. 전기가 하는데 초월하네. 한계 온도, 임계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에요. 그럼 전기 보내주면 샥 가겠네. 한계 온도요? 임계 온도, 한계 온도 이하에서. 그리고 어떤 온도, 특정 온도를 떨어지면 그 밑에 온도에 내려가면 전기 저항이 0이라고. 그럼 전기 저항이 0은 뭐야? 전기를 딱 보내면 거칠 거 없이 샥 간다는 거네.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임계 온도가 내려가면 한계 온도 아래. 그러니까 이거 초전자태 할 때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얀 김 서리는 거 그거 발생시키고 그러잖아. 차가운 거. 그럼 여기서 빙글빙글 돌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면 전류가 흐를 때 보통은 이 전류를 열로 보내면 여기가 저항이 붙여가지고 뜨거워지지. 이 열이 안 발생해. 열이 안 발생하면 뭐가 좋냐? 자기장이 겁나게 강해. 그럼 자기장이 뭐냐? 전기장, 자기장처럼 전기가 흐르는 공간은 전기장인데 자기장은 N극, S극처럼 자기장이 생겨.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 근데 이렇게 왜? 임계온도 이하로 만들어야 되네. 맞아요?
그러면 온도 떨어지려면 또 돈 들지. 그러니까 아직 상용화 실제로 쓰지는 못해. 자, 전기 저항이 0이니까 전력 손실 없죠? 어때요? 전기 에너지 저항이 없으면 손실 없이 저장하죠? 핵 융합시키죠. 온도, 전기 저항. 온도 안 생기니까, 그치? 자기장 시키니까 자기 부상에서 또 뛰어서 가는 거 하면 되죠? 그러면 잔자기를 흔들어가지고 그 흔적을 반사파를 받아가지고 그리는 거. MRI 촬영. 엑스레이 말고 MRI 촬영. 단층 촬영. 이해됐어요? 뼈 촬영하는 거. 요런 것들이 다 뭐라고 초전자체에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유명한 게 그래핀이지. 그래핀. 탄소 원자를 얇게 한 겹으로 만든 거야. 배열을. 벌집 모양으로. 이해됐어요? 육각형 모양으로 한 층으로 얇게 만든 거야. 그래서 그래핀은 어떻게 만드냐면, 니네, 미술 연필 있지? 그걸 얇게 그리면 싹 매기면 한 겹 탁 나오지? 엄청나게 얇게 만든 그거를 쭉 연결해서 만든 거야. 결합해서 화학적으로. 그러면 뭐가 좋냐? 전기도 잘 통하고, 열도 잘 통하고, 강도도 높고, 휘어지고, 구부러지고, 끝내준다는 거지. 이해돼서? 근데 뭐라고? 전기 잘 통하는데 이 전기를 변화시키기 힘들고, 대량 생산은 어렵지만, 그럼 어디다 써먹냐? 얇고 투명하고 구부러지는 디스플레이, 화면, 전자종이, 태양열 전지. 왜? 전기 잘 통한다며. 잘 휘어진다며. 그럼 휘어지는 핸드폰, 그래핀으로 만드는. 이해되세요?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로 생명체 구조 특성을 모방해가지고, 이렇게 그 피보나치 수열 모양새로 뭔가 만들기도 하고 막 그래. 근데 그래핀은 유명하니까. 됐어요? 자, 그러니까 1단원은 2단원 어디서 출발했어? 화학에서 출발해서 지구과학 가다가 생명과학 조금 한 거네. 생물 흐름 자체는. 그치? 그러니까 저번에 첫 시간에 일부러 이거 해줬지. 봐봐. 수소 원자 4개가 뭐라고? 핵융합 하면서 에너지 방출했지. 그러면서 헬륨으로 만들어졌지. 이렇게 해줬지. 그림으로. 그림 나오는 건 다 해줬지. 에?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하냐면 요점 정리해주고 그림 하나하나 설명하면 끝에까지 그림 다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또 첨석도 다시 봐야 돼. 내용하고 그림하고 맞추면서. 어? 이해됐어요? 그니까 그림을 요걸 설명하는 거 이렇게 그림을. 자 봐봐. 수소 분자. 분자는 뭐야? 원자들이 모인 거지. 이거 2개 보면 요놈 하나 있지. 요놈 하나 있지. 그럼 몇 개 만들고 싶어? 2개. 이거 무슨 결합? 공동소유. 무슨 결합? 공유결합. 이거 아까 배운 거야. 자, 이놈은 뭐가 됐어? 플러스. 이놈은 뭐가 됐어? 마이너스. 그러면 요 CA, CL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합했지. 그럼 무슨 결합? 이온 결합. 이거는 양이온. 이거는 음이온. 이렇게 설명을 하지 하나씩. 그래서 저렇게 설명한 거야. 됐어요? 또 그림으로 또 한번 살 겁니다.